뜨끈뜨끈한 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뜨끈뜨끈 찜질의 재발견! 저는 찜질을 아주 사랑합니다. 쫙 독소를 빼줘야 되거든요. 맥방석 찜질기 저녁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찜질. 체온을 1도씩 올릴 때마다 면역력은 500%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고요. 암에도 효능이 있는 게 내 몸의 면역력을 올리는 1도의 비밀. 찜질 하나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오늘의 몸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경통, 관절염, 끔찍한 암통증. 찜질 하나만 잘해도 만병을 잡을 수 있다. 각종 통증은 물론 끔찍한 암 통증도 잡아낸 몸신의 놀라운 찜질법 전격 공개. 내 몸에 열을 올리는 핫파스하고 내 몸에 열을 내리는 쿨파스 이렇게. 이게 다가 아니다. 몸신 주치의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뿌듯해요. 아주 좋아요. 온몸이 아주 그냥 청량감이 느껴집니다. 청량감. 당신이 미처 몰랐던 놀라운 찜질의 재발견.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아침 저녁으로 한결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이럴 때는 뭐 여름 내내 괜찮았던 뭐 어깨라든지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새삼스럽게 좀 뻣뻣해지고 힘들어져서 뜨끈뜨끈한 어떤 것이 생각이 나죠. 욱신욱신한 통증이라든가 또 손발이 찬 혈액순환 장애라든가 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암치매, 중증 질환들에까지 좋은 이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건강 주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끈뜨끈한 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뜨끈뜨끈 찜질의 재발견! 찜질의 재발견. 예. 무엇보다 두 분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어떻게 뜨끈뜨끈 지금 좋으세요? 아까부터 거기 앉아서 일어나질 않으시네요. 어우,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요, 반신욕도 굉장히 좋아하고, 왜 찜질방에 가서 이렇게 자운욕 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할 줄 정말 상상을 못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프닝 전부터 저희는 하고 있어가지고, 땀이 막 송글송글 맺히고, 뭐, 이게 혈액순환도 되고, 너무 행복해. 그랬지, 편집부. 이거 해보니까요, 여성분들은 못 느끼는 남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분이 있어요. 뭐요? 안 가르쳐 주세요. 너무 좋아. 어이구, 이봉원 씨. 아니, 이봉원 씨는 늘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아니, 자주 근데 보게 되네요. 이 몸신이란 프로 좋으네요. 왜요? 오자마자 찜질복 입히고 양머리 뒤집어 씌우는데 아주 괜찮네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 주제가 찜질의 재발견인데 이봉원 씨, 김민석 씨는 찜질 좋아하세요? 아우, 저는 찜질을 아주 사랑합니다. 저희처럼 또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먹고 났는데 그 다음날에 또 이 사우나나 찜질 가서 쫙 독소를 빼줘야 되거든요. 이걸 빼줘야지만 또 그 다음에 또 이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보통 대여섯 번은 이거 하니까 대여섯 번은 사우나 가서 쫙 빼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제가 또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등산하다 보면은 내려올 때 어깨, 허리, 무릎에 상당히 무리가 오거든요. 이럴 때는 이 사우나 가지고는 안 돼요. 찜질방에 가서 거적 뒤집어 쓰고 불가마 있잖아요. 호구 이런데 막 뒤지는 거야. 뒤지고 난 다음에 거기 가면 또 각종 방들이 있어요. 마그네슘 방, 게르마늄 방, 소금 방, 아이스 방. 이 각 방을 방방 곡곡이 다 돌아다녀. 한 두세 시간 돌아다니면 그때 몸이 개운해집니다. 맞지요? 네. 그렇다니까. 김민정 씨 사실 오늘 저희가 몸신의 모신 까닭은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대단한 찜질 마니아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그런 말씀을? 아까 우리 이봉원 씨는 대여섯 번이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속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자주 시내 가게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아이집에다가 핀란드식 사우나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다요? 우와. 만들어줘가지고 아니 저를 위해서 만든 줄 알았더니 우리 남편도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아주 심각한 통풍 환자예요. 통풍. 네, 그래가지고 둘이서 막 번갈아가면서 그래서 찜질 많이 하게 됐는데 저희 집에 찜질기가 많아요. 적외선 찜질기, 또 맥방석, 또 흰옥기 온열 침대 찜질기. 목욕탕 하세요? 또 이렇게 계속 있죠. 그 인두같이 생긴 고주파 찜질기,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러더라? 충전식. 그거는 이 정도면 그냥 업소 하나 따지고 찜질 뭐 사랑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긴 합니다만 오늘 찜질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를 마련했거든요. 오한진 박사님, 네. 오늘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찜질하면은 뭐 몸이 개운해진다, 통증이 좀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냥 막연하게만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의학적으로 증명이 많이 돼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찜질을 해서 따뜻하게 하면 여러분의 근육이, 긴장이 쫙 풀어지고 두 번째는 자율신경이 완화되면서 몸에 기운이 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에서 만들어진 염증 물질들이 쫙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증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하면 암에도 효능이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온열 치료요법, 온열요법이라는 게 지금 병원에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세포한테 온도를 좀 올렸더니 정상세포는 멀쩡하게 있으면서 암세포들이 사멸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이 열을 이용한 찜질을 이용한 이런 비법이 또 병원에서 쓰이고 있고 이러다 보면 또 면역력도 올라간다 이것도 이제 또 증명이 돼서 여러 군데에서 의학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면 성인병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개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 찜질을 잘 이용하시고 오늘 좀 잘 배우셔서 여러분 건강을 좀 확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 술만 먹고 들어가면요. 박 여사가 맨날 찜질을 해줘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몽둥이 찜질. 심혈관 질환, 뇌졸중, 치매까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찜질의 놀라운 힘.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경통, 관절염, 끔찍한 암 통증. 각종 통증은 물론 내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천연 찜질법부터 종이로? 이렇게요? 서서히 온몸에 좀 퍼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암 통증을 잊게 만든 몸신의 찜질법 전격 공개. 내 몸에 열을 올리는 핫파스하고 내 몸에 열을 내리는 쿨파스 이렇게. 좋지는 않으신데 왼쪽이 질환 따라 증상 따라 해야 하는 찜질법이 따로 있다. 부어진 정도가 좀 다르신데. 내 몸에 꼭 맞는 천연 파스 찜질법까지. 시원해. 시원함의 끝에 도전하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찜질의 재발견. 오늘 주제에 함께 해주실 몸신 주치의는요. 이분은 찜질을 정말 단연간 연구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찜질 박사님으로 통한다고 해요. 이분 모시고 지금부터 찜질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몸신 주치의 모셔보도록 하죠. 나와주세요. 동서의학으로 가는 확실한 검증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던 찜질의 효과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왔다. 찜질의 놀라운 의학적 효과부터 내 몸에 꼭 맞는 찜질법까지 한의학, 양의학을 오가며 찜질을 연구한 오늘의 몸신주치 박주영 박사.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몸신주치의 박종희입니다. 아니 저는요. 찜질 박사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요. 찜질에 대한 매니아인 저 같은 뭐 술꾼이라든가 우리 아주머니 같은 분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일반 박사님 나오셨네요. 게다가 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양의학과 또 한의학에서 다 의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세요.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신데 오히려 소개를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줄여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의학 또 양의학 두 분야에서 다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한약 처방학 1호 박사님. 여기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치매 그리고 암의학 임상교육 과정도 수료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한의, 양의 다 전공하셨으니까 네. 한의사 선생님도 만약에 아프시면 네. 일반 병원 가십니까? 예, 당연히 가야죠. 저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고. 오 박사님, 당연히 그래. 가야죠. 오 박사님도 그러면 아프시거나 좀 몸이 찌뿌둥하면 한의원 가십니까? 제 친구들 한의사 다 가요. 아, 그래요? 그 양방 왔다리 갔다리 다 하시면은 왔다리 갔다리. 한의 왔다가 양의 갔다가. 오늘은 더더욱 신뢰가 많이 갑니다. 네. 근데 궁금해요. 저기 한의학과 양의학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셨고 그다음 외국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하셨고 참 드문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근데 왜 찜질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찜질을 하시게 된 예, 좋은 질문이신데 그 동서학을 비교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한의학에는 이제 체질의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체질의학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온열요법을 썼을 때 약으로도 침으로도 또 다른 치료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면역력 정진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서양학적인 그런 관점을 같이 결합을 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온열요법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히포크라테스는 예전에 그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온열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고 온열요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치료가 안 된다. 이런 말을 남길 정도로 고대 서양학에서도 이 온열요법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우리 아버지 같으신 분인데.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최근 들어서 통증 질환은 물론 암 같은 질환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온열 그 요법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 찜질도 역시 잘 하게 되면은 평소에 어떤 암이라든지 이런 중증 질환 또는 뇌혈관으로의 순환을 촉진시켜서 치매와 같은 이런 중증 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데 이제 찜질이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찜질들을 하셨어요. 앞에 얘기 좀 쭉 들으셨나요? 네네. 뭐 다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까? 보시기에. 다 잘하고 계신데요. 네. 몇몇 분은 조금 위험한 방법을 써보셨어요. 그래요? 저 혹시 아니에요? 우리 이봉원 선생님은 전신 찜질을 그 술 드시고 나서 술을 깨기 위한 목적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음주 후에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됩니다.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데 되고 또 찜질방에서 또 대사가 빨라지게 되면은 혈당이 떨어지면서 자칫 저혈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주 후에 찜질을 하다가 사망을 하는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봉원 선생님께서는 또 술을 완전히 깨고 깨고 나서 가시면 아니, 저 오늘 저 몸짓 처음 나오는데 바로 보내시는데 그냥. 오래오래 보고 그 술을 마신 다음 날 오래오래 아침이라 보고 하더라도 네. 조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술이 이제 우리가 소주 한 잔이 분해되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야. 찜질을 한다고 해서 그 분해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날 가시더라도 그 아직 대사되지 않은 술독이 남아있을 수가 있죠. 아, 술독이 빠지는 게 아니군요, 그러면. 그렇죠. 완전히 다 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찜질을 한다고 더 빨리 빠지는 건 아니에요. 또 어머님들도 왜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시다가 재미 붙이셔서 이렇게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죠. 그런 방법은 어떠세요? 이제 사우나 가시면은 1, 2kg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빠지는 거죠. 물이 빠지는 거고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체지방이 빠져야 되는 거죠. 다이어트 목적으로 그 찜질방을 자주 가시는 것은 오히려 전해질의 불균형을 가져와서 탈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나 그 연세가 있으신 노약자분들은 이제 저혈당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탈수가 많이 일어나서 혈압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찜질을 너무 자주 가시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 오늘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오늘은 전신 찜질의 위험성은 피하면서
우리 찜질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칭. 찜질 하나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오늘의 몸씨.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경통, 관절염, 끔찍한 암통증, 통증에도 효과가 있어서 그냥 천연 진통제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소나 숙변 모두가 해결됩니다. 다양한 재료, 다양한 효능. 찜질 전문 몸신들이 공개하는 천연 찜질법의 모든 것 곧 공개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온도, 네. 체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체온. 체온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예.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체온이 우리 사람의 그 정상인 체온은 36.5도에서 37.1도니까요. 네. 온도를 무조건 올린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8도, 9도 이렇게 39도 이렇게 넘어가야 되면 병원으로 빨리 가시는 게 그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35도 이하를 저체온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체온을 1도씩 올릴 때마다 면역력은 5배. 퍼센테이지로 하면 500%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고요. 반면에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감소하니까 우리가 체온을 올려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체온을 올리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열이 많이 났을 때는 이게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저체온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큰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체온이 그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하나하나 네네.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체온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몸도 추우면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혈관도 이제 수축하게 되죠. 체온이 떨어지면 일단은 혈액순환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피떡이라 그러죠. 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어혈, 서양학에서는 혈전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인데요. 이런 혈전이라든지 어혈이 가서 막히는 심장에 막히면 협심증, 심근경색, 뇌로 막히면 뇌졸중, 뇌졸중은 이제 뇌경색, 뇌출혈 이 네 가지 질병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거? 두 번째 문제는 그 면역력의 저하입니다.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암세포가 또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미리 이 체온을 올려놓음으로써 대다수의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아보 도우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몸의 온도가 1도 떨어지려면 면역 기능이 30% 감소하고요. 그리고 기초 대사 능력,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그런 기초 대사 능력은 12% 감소하게 되고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가 있죠. 효소의 활동은 50%를 감소시키게 되죠.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죠. 저도 사실 여기 왔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 예를 들어서 콜티졸,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서 뱀독 다음으로 독한 독으로 인식이 되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스스로의 몸에 뱀독 다음으로 독한 독을 정맥 주사하는 것 똑같은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위험하고 또 이런 그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 중에서 그 백혈과 림프구의 활동이 약화가 되어서 암과 싸우게 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그 암에 대한 항병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적절한 체온을 유지해서 면역력을 높여놓는 것이 암을 예방하고 또 암에 걸린 분은 치료를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온도가 확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주변에 보면은 그 저체온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인가요, 선생님? 예, 실제로 저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데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한 열에 7명 이상은 36도 이하. 감기가 걸린 것도 36.5도 이하. 아닌데요. 그렇죠. 그리고 35도 이하의 저체온증은 열에 한 서너 명 정도, 많게는 5명 정도는 저체온증에 해당이 되는데 본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온도 1도를 만약에 이렇게 탁 몸이 차가워졌다 하면 저는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집에 가서. 이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아내를 따뜻하게. 아내를 따뜻하게. 일단 올라가. 몸 따뜻하니까 기분 좋죠? 네, 지금은 뭐 그다지. 난 이런 얘기 들으면 열받아갖고 1도가 확 올라가요.
여러분은 본인의 체온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돈 떨어질 때만, 돈 떨어질 때만. 아니, 내가 볼 때는 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알코올 떨어지는 것 같아. 알코올. 아이고. 자, 그러면 네. 과연 우리의 체온은 정상일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 몸의 체온은 36.5도 정상일까? 방청객 23명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 과연 36.5도 이하는 몇 명일까? 스물세 명 중 36.5도 이하로 체온이 떨어진 사람은 무려 9명. 내 몸의 적정 체온. 여러분도 함께 측정해보세요. 자, 뭐 현대인들 가운데는 생각보다 저체온인 분들이 확률적으로 꽤 많다고 들었는데 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예,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첫째는 이제 운동의 부족을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몸 안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그래서 체열이라든지 체온이 이제 기준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죠. 찬 그 공기를 만들어주는 기계들이 많은데 노출이. 환경이 좀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온도 자체도 많이 낮게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냉방병도 많이 늘어난 이유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식습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류라든지 이런 고기 종류를 많이 이제 예전보다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혈관이 좀 막히게 되면 아무래도 혈관이 막히게 되면 좁아지니까 특정 부위로 가는 혈액의 양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그 체온이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정상 체온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마음을 놔도 되겠는데요. 이 열의 분포가 예를 들어서 뭐 심장 부위에 뭐 39도다. 근데 이 말초 쪽은 27도다. 이러면 이 말초 부위는 또 저체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온계를 재는 기계적 온도가 정상이라서 안심하실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의 정상에 따라서 열의 분포가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건강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부인들이 갑자기 체온이 떨어졌을 때 이 응급처치가 있어요. 갑자기 체온이 떨어졌다 싶으면 나 보증 섰다? 라든가 가슴 깼다? 그러면 갑자기 딱 올라가다니까. 문제가 되는 부위의 체온이 떨어진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화면을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열 진단을 통해서 이제 환자를 이제 진찰한 그 결과를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정상인과 폐행성 관절염이 있는 왼쪽에 정상인 부분은 열의 분포가 고르게 잘 말초 발끝까지 다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혈액이 잘 소통이 되고 있다는 의미고요. 오른쪽을 보면은 오른쪽에 왼쪽 무릎과 왼쪽 발목 쪽은 검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기준 온도보다 저체온이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중심 온도를 재봤을 때 정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와, 저렇게 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또 보시죠. 이분은 이분은 어머, 손이 진짜 까맣네. 왼쪽은 이제 손끝까지 이렇게 잘 그 체열이 나오는데 왼쪽 오른쪽 그 두 손 모두 손목 부분부터 잘려서 안 나오는 부분들 이 부분에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그 저체온입니다. 엉덩이 아래로도 보라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체 정상에는 노랗고 초록색이 있는데 하체도 아주 차갑다. 공포영화 보는 것 같아요. 공포영화에. 그럼 손부위가 아예 없는 거는 그쪽에 문제가 더 정확하게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말초순환 장애가 있는 거죠. 따뜻한 혈액 37.5도의 혈액이 못 가는 것이죠. 체온을 보니까 정확히 알겠네요. 자, 다음 화면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혈관성 치매 환자의 뇌 MRI 사진인데요. 저렇게 흰색으로 나온 화살표 표시된 부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혈관이 막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성 치매는 이제 중풍과 같은 그 뇌졸중이 반복되면서 혈관이 막혀 들어가면서 생기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그 체온이 유지가 되어서 혈관이 잘 확장되어서 뇌로 혈액을 잘 보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얀색 부분이 저희가 얘기하는 피딱이 많이 졌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혈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막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암도 이 찜질에 도움이 됩니까? 일본 국립감염증 연구소의 결과에 의하면 자궁암 세포를 추출을 해서 그 39.6도까지 온도를 높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암세포는 다 사멸이 되고 정상세포는 손상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였고요. 우리나라에도 난소암 환자에게 온열요법 치료를 했더니 기존의 50%, 60%만 3년 생존율이었는데 이것이 무려 89%까지 끌어올려졌다는 그런 긍정적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온열 그 치료로서 면역력을 높이게 되면 암을 극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좀 더 붙이자면 2006년도에 그 미국의 암 연구소에 저명한 면역학자 샤론 에반스라는 박사님이 그 실험용 질을 가지고 따뜻한 방에 한 6시간 놔뒀습니다. 그 결과 면역세포와 관련된 림프고의 수가 약 2배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 체온을 상승시키면 바로 혈관이 확장이 되고요. 그러면서 혈류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림프고와 같은 면역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활용해서 국내에서도 온열요법 같은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떨어진 체온을 올려주고, 그러니까 적정 체온을 유지하고 온몸에 고루고루 적정 체온이 되도록 몸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주제 찜질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찜질의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 온도를 골고루 분포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요즘 20세기, 21세기에 들은 이제 의학적으로 풀어보면 한의학은 의학과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걸 합쳐보는 생각을 해본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카톨릭 대학에서 이걸 연구를 했는데요. 반신욕을 시켰어요, 반신욕. 반신욕은 아래만 따뜻한 거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반신욕을 했더니 위도 따뜻해지더라.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압이랑 맥박은 아주 안정이 되고 혈압이 높았던 분은 혈압도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더라라는 걸 의학적으로도 증명을 했죠. 혹시 그게 그거 아닙니까? 소승화강? 예, 또 나오네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위는 차갑고 아래는 따뜻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태생적으로 심장이 위쪽에 있다 보니까 심장은 펌프를 하니까 아무래도 열이 발생하게 되고 열은 위로 자꾸 오르게 되고 이 신수, 물의 기온은 차니까 자꾸 밑으로 깔아넣는다. 그것을 수송하강, 그러니까 족욕이라든지 반신욕을 해서 이 냉기를 따뜻하게 데워서 열이 올라오고 위에 있는 냉기는 내려오면 이것이 이제 균형이 맞는다는 이제 그런 한의학적인 이론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수승화강 찜질법은 열이 필요한 곳에는 골고루 전달을 하되 우리 몸의 부담은 줄이고 건강 효과는 배가가 되도록 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반신욕이 인정을 받게 됨으로 해서 한의학의 어떤 수승화강 찜질법도 같이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온도 차이를 주는 노래까지 나왔잖아요. 위, 아래, 위, 아래. 아이돌 노래까지 나왔는데 저는 궁금한 게 언제 올려줘야 되고 언제 또 온도를 내려줘야 되는지 그런 어떤 찜질 방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한의학과 양의를 다 공부하신 찜질 박사 박종훈 박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천연 건강 찜질법 과연 무엇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암세포한테 온도를 좀 올렸더니 암세포들이 사멸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암과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찜질의 효능.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면역력을 키워주는 쾌변을 시원하게 하는 찜질입니다. 실제로 찜질을 통해 고통스러웠던 암 통증과 면역력을 올려주는 쾌변 장찜질로 건강을 되찾은 몸씨. 동의로. 아, 이렇게요? 네. 약효가 허리 깊숙이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천연 재료를 이용한 그런 파스 찜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게. 몸신 주치의가 소개하는 천연 파스 찜질법과 찜질과 함께하면 효과가 2배. 몸신 주치의의 결정적 한방. 씹는 맛도 있고 그리고 고소한 게 입안에 가득하니까 아침 식사 대용으로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나는 몸순이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찜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신경통, 근육통, 그리고 암으로 인한 그 무시무시한 통증을 찜질 하나로 다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떤 경험담과 또 어떤 찜질법을 알려주실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몽키! 저 먼 길 오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먼저 네. 시청자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끔찍한 암통증 찜질로 이겨낸 주부 한덕섬입니다. 아마 아픈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통증 때문에 또 힘든 분들을 도움 주기 위해서 제가 완도에서 한 8시간 버스를 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유, 다른 곳입니다. 아니, 이름 봐도요, 완도에서 오신 거 한덕섬이잖아요. 네. 저기 오늘 나오셨으니까 그것도 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어떤 암을 이겨내셨는지. 네, 제가 6년 전에 호주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방사선 치료를 받잖아요.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은 뜨겁고 그 통증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이 찜질 발견을 신기하게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찜질로 인해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제가 그것을 하면서 신경통, 관절염, 통증에도 효과가 있어서 그냥 천연 진통제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의 재료가 뭔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네. 생소하시고 잘 모를 거예요. 예. 요게 바로 암 통증을 막아주는 바로 찜질의 왕 찜질의 왕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어디요? 오! 아니, 그게 뭐예요? 뭐죠? 아주 아니, 그게 잘생긴 이파리가 제가 보는 있네요. 이파리 같기도 하고, 연잎 예. 같기도 하고. 중국의 비파 악기를 닮았다고 해서 요게 비파 나무에서 나오는 비파 잎입니다. 비파잎. 예. 저 처음 처음 봤네요. 보세요. 이게 왜 저기 남쪽 지역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비파, 이게 바로 비파 열매인데. 네. 열매가 있구나. 요것이 비파 열매인데요. 요 맛은 탈구 오렌지의 중간 맛이라고 할까요? 맛있구나. 예,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갈등 날 때 네. 하나만 먹어도 갈등을 해소시켜줘요. 이 비파, 실제로 이렇게 효험을 보실 만큼 이 효과가 있는 그런 식물인가요? 예, 비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 인체 상부에 열을 내려주고 상초에 어떤 그런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을 내려서 이제 몸 안에 청혈 해독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해도. 예, 그래서 혈액을 이제 맑게 잘 유지를 해주고 염증이 있을 때 염증을 내려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파에는 그 아미그달린이라는 그 진통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암의 통증도 없애주고 또는 신경통 관절염에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이걸 약차 형태로 해서 드셔도 되고 이렇게 찜질을 통해서 그 성분이 피부를 통해서 스며들도록 해도 좋은 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파잎에 들어있는 그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비파잎 그리고 비파 줄기에서 나온 추출물을 가지고 이 정상세포, 암세포 이렇게 섞여 있는 곳에다 이렇게 투여를 했더니 정상세포는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암세포는 사멸이 됐다. 그러니까 죽었다. 이렇게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특이하게 이렇게 암세포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통증을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찜질을 하면 필요하신 분이 누가 계실까요?
아유, 나 귀찮은 거 가만히 있어. 저 손들지 마. 제가 오늘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요? 왜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 아니, 손들까봐요. 손들지 마요. 하긴 곰팡이잖아. 곰팡이. 등산을 오래 해가지고 제가 하도 오래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허리, 어깨, 등, 뭐 무릎, 말이 아니에요. 온몸 그냥 전신이 다 쑤셔요. 네. 그래서 그냥 그것 좀 어떻게 통증 좀 완화시켜서 허리나 어깨에 좀 얹어주세요. 그것 좀 어떻게. 그 하루 종일 등산하다가 이렇게 온몸 쑤신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뭉둥이 찜질해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통증을 잡아주는 비파입 찜질은 이봉원 씨 몫으로 네. 저희가 하겠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허리하고. 네. 요렇게 보면은 여기에 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여기 털이 우리 호흡기에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털을 솔로 네. 요렇게 다 씻으셔서 지금 보니까 왜 입도 좀 도톰해요. 예. 도톰한데 요렇게 문제는. 이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 보죠? 예, 이 잔털을 이렇게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기관지로 들어가면 기침이 많이 날 수 있고 또 평소에 기관지염이 심한 분들은 그것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이 잔털이 미량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악화가 될 수 있으니까 아이고.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또 이 나름대로 이것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손질하는 거 조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냥 요렇게 해놓으시고 요렇게 하면은 물 안에서. 되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봐요. 요렇게 되죠. 이거 봐요. 이 보시면 제법 많이 떨어집니다. 흘려가지고. 네, 이파리가 아주 가죽같이 세요. 네. 지금 요렇게 됩니다. 오, 차이가 완전히 나네요. 많이 나죠. 보여주시면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게 호흡기 안 좋다니까 손질을 확실하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른 수건으로 마른 수건으로 요거를 해주나? 이렇게 닦아주세요.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봉원 씨 찜질 준비해 주시죠. 아이고, 팔다리 허리. 드디어. 벌써? 벗으세요. 아이, 뭘 벗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어깨 안 되면 어깨. 아니, 괜찮아요. 아주머니 괜찮겠어? 오, 예. 우와. 아이고. 웬일이야. 사실 지금 아픈 곳이 허리와 어깨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편안히 계시고요. 예.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손질한 비파 잎을요. 요거를 살짝 구워줍니다. 왜 구워요, 선생님? 그러면 진액이 나와요. 앞뒤를 요게 다 보나요? 이렇게 요 매끄러운 부분이죠. 매끄러운 부분에. 그거 구워서 쌈 싸먹는 사람도 있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네. 어머나. 그래서 예. 요 두 장이 따끈따끈하잖아요. 예. 그러면 요걸 비벼주세요. 이렇게 비벼주면은 여기에서 열이 나요? 진액이 까맣게 나옵니다. 우와. 이제 그러면 이 진액이 나오면은 요거를 이제 아픈 환부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우와. 자, 요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새까맣게 변합니다. 예. 이게 원래 이런 잎이 우와, 안 그러네. 보였거든요. 네, 요렇게 지금 반짝이 이렇게 변했다. 보니까 예. 이 잎맥마다 검은색으로 라인이 쫙 생겼죠. 이게 이제 이거 그렇습니다. 이게 진액이라는 거죠. 와.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완전히 더 다르네. 끈적한 느낌이 나나요?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생잎을 지금 여기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프세요? 여기. 아이, 그만 내리세요. 아이, 그만 내리세요. 위험할 것 같아. 예, 그러세요. 그러면 요걸 요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비닐을 이렇게 덮어주셔야 됩니다. 팩한 걸로. 예, 그래야만 이것이 열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안 나가죠. 그 다음에는 손으로 한번 덮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요 따끈따끈한 팩을 이렇게 넣는데 이게 금방 식잖아요. 한 20분은, 15분 내지 20분은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 식지 않게 이거 담요. 입으로 주세요. 있는 대로 지금
덮어서 그러면 여기 이것이 가두는 거군요. 아주 시원해지게 따뜻해질 겁니다. 이렇게 좀 주무세요. 네, 한 잔만 그다음에 주시면 되겠네. 호강하시네, 호강하셔. 좋겠다. 아니, 저 어떻게 지금 아니, 저 20분 있다 깨워주세요. 비팜을 어떠세요? 지금 아니, 열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에이, 금방. 아니, 금방인데도 예. 팔이 열이 조금씩 올라오네요. 그래요? 아, 그렇게 눌러주니까 조금 더 오네요. 신기하다. 어머니의 손길이 네. 이 상태로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 한 20분 있으면 이게 조금 식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렌즈에다 한 3분 정도. 뭘 렌즈에 넣을까요? 이 핫팩을요? 예.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데펴서 다시 한 번 더 찜질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통증이 사그러집니다. 신기하네요. 그냥 잎을 좀 손을 봐서 됐을 뿐인데 이걸로 그렇게 몇 분씩 경과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이야, 신기합니다. 일단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가 제철에 된 이 생 비파잎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또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비파죠. 그렇죠. 네. 이제 생잎은 이거는 구입을 하면은 냉장고에 놓고 써도 한 일주일. 왜냐하면 이건 금방 말라버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겉잎을 구입하셔가지고 이것을 그냥 놓으면은 여기에 암만 털을 잘 손질을 했어도 이 안에서 털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른 비파잎을 지금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다시 팩에 넣으셨네요. 네. 어머니. 이건 뭐 안전합니까? 네. 네. 우리가 마시기도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집어넣으시고 이거를 넣고. 다리는군요. 네, 다립니다. 저게 뭐였죠? 비닐이에요? 뭐예요? 다시 팩이 있어요. 멸치나 다시팩. 뭐 다시마 넣고 티백. 할 때. 티백 같은 거구나. 자, 이제 물 가득 넣었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끓일 때는 반 정도 줄일 때까지 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많이 잡죠. 그러고 나서 이게 끓여지면은 불을 줄이고 그냥 놔두세요. 한 몇 시간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빨갛게 물이 나옵니다. 네. 이쁘죠? 네. 어떻게 저게. 어우, 향도 아주 좋습니다. 네. 요거를 네. 하루에 희석해서 요 2병씩을 먹고 있습니다. 그냥 마셔도. 예. 이거를 마실 때는 그냥 원액으로 마시지 마세요. 꼭 생수 반, 요거 반에서 희석해서 드세요. 네. 그러면 갈증도 해소되고 또 제가 이 기침, 가래 이런 것이 완전히 고침받아요. 그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파잎을 달여서 마시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비파잎이 한의학에서는 호흡기 질환에 많이 사용을 했었죠. 네, 가래를 섭혀주고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청열 해독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 달여서 먹기도 했습니다. 자, 이걸 찜질에 활용할 때는 어떻게? 그러면 이 수건을 하나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찜질 갑니다, 이봉원 씨. 아, 예, 예. 네. 너무 좋아가지고. 자, 요거를 보면은 아마 이 색이 들어집니다. 그렇구나. 진하게 끓여주면 더 이쁜 색이 나와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생잎을 구할 때는 요렇게 하시고 마른 잎일 때는 요렇게 하세요. 뜨뜻하죠? 그러면 이 젖은 것이 요게 살 속으로 다 들어가라고 요렇게 덮어주세요. 예. 이렇게 덮어주신 다음에 또 다시 여기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수건을 먼저 항상 대주세요. 요렇게. 그래서 핫팩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요렇게 덮어주세요. 아유, 정말 오늘 뭐. 자, 전 녹화 다 했으니까 잘게요. 따끈하게 열기가 오시죠? 지금 아까 했던 그 허리에 올려놨던 게 지금 서서히 온몸에 지금 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 허리가 뜨끈합니다. 뜨끈하면서 마치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난 다음에 찬물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 들어가서 따끔따끔한 맛. 그게 온 전신에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역시 이 상태로 식으면 다시 한번 조금 보충을 해줄까요? 예.
찜질팩을 렌즈에다가 네, 한 2분 정도만 뜨거운 상태니까 더 돌려서 넣어주시면 한 20분 하면은 아마 통증 효과가 좋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비파입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찜질법도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근데 좋기만 다 좋은데 그거 그래도 한 10개가 좋으면 하나쯤은 조심해야 될 그런 조건이 있을 텐데요. 있죠. 조심할 일은 없어요? 있습니다. 뭘요? 이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이제 진통 효과도 있고 뭐 항암 효과도 있다는 것이 이제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이 성분 자체가 상당히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용량을 많이 섭취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이게 사람 몸에 독성을 일으키려면 아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용량으로 잘 쓰면 뭐 찜질의 효과도 얻을 수 있고 통증 효과도 통증을 막아줄 수도 있겠고 뭐 좋은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비파입은 한의학에서 한약재 이름은 비파엽이라고 불리고요. 또 비파엽과 살구씨에도 이런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우리 오 박사님 말씀대로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이렇게 물로 해서 드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 또 한약재로 쓸 때도 아주 소량으로만 처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또 통증을 가시는 데 있어서 이제 보조적인 요법으로 하신 거지 이거 자체로 다 이겨내신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확실하게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님, 한번 저희 이봉원 씨한테 가볼까요? 예. 네, 너무 편안하게 오래 자. 일어나세요. 너무 좋으신다. 오, 온몸이 막 뜨끈뜨끈합니다. 정말 뜨끈뜨끈하네요. 오, 이런 세상에. 와. 완전히 무슨 사우나 지금 그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래요? 그런 정도의 열감으로 뜨끈뜨끈한데, 땀이 났네요. 자. 이제 일어나세요. 예. 제가요. 아이고, 우리 네. 몸신 어르신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수고하셨어요. 예, 처음에는 좀 따뜻한 느낌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고리 같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몸 깊숙이 약효가 허리 깊숙이 파고드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정말.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네. 요 빛깔을 보세요. 요거를 다 먹었습니다. 이게 또 그렇군요. 야, 신기하다. 야, 더 아까 진해졌어.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인맥마다 왜 까맣게 진액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다 몸에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딱 깨끗해졌습니다. 신기하네. 어쩐지 허리에 힘이 갑자기 빡 오더라니까. 아니 근데 진짜 통증이 있었던 건 맞아요? 진짜 허리 제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늘 안 좋아요. 이런 날 박여서 빨리 와야 될 텐데 지금.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 몸신에 나와서 나누시니까 어떠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좋은 것은 서로 나눠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했는데 이 통증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분들이 이것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고 있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암 통증은 물론 각종 통증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비파 찜질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비파잎은 잎 뒷면의 잔털을 물속에 넣어 솔로 문질러 제거해주세요. 잔털을 제거한 비파잎 2장을 불에 살짝 구워준 후 털이 없는 잎의 앞면이 서로 닿도록 마주대 힘껏 문질러 진액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줄기가 검게 변한 비파잎은 진액이 잘 나온 것이니 바로 찜질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세요. 그러면 요거 아픈 부위에 진액이 우러난 잎의 앞면을 붙여주시고요. 비닐을 이렇게 덮어주셔야 됩니다. 열이 새어나가지 않게 그 위에 비닐과 수건을 덮어준 다음 그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데운 찜질팩을 올려줍니다. 이게 15분 내지 20분은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 식지 않게 담요. 있는 대로 좀 덮어서. 그러면 여기 이거 이제 마른 잎을 이용해 찜질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마른 잎을 잘게 잘라 물에 육수를 내듯 잘 우려주면 되는데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이고 30분 정도 더 끓여 물의 양이 반으로 졸도록 놓아둔 후 불을 끄고 2시간을 우려냅니다. 뜨뜻하죠? 색이 진하게 잘 우러나면 수건을 물에 적셔 환부에 찜질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수건을 먼저 항상 대주세요. 열이 식지 않도록 비닐, 수건, 찜질팩을 덮어 15분에서 20분 정도 찜질을 해주면 됩니다. 아유, 온몸 깊숙이 약효가 여러분도 비파를 이용한 천연 찜질로 몸신되세요. 자, 찜질의 재발견, 이제 다음 찜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찜질법은요, 이름만 들어도 아주 그냥 개운해지는 느낌입니다. 쾌변을 위한 쾌변 찜질법입니다. 이분은 이 방법을 통해서 장 건강은 물론이고, 실제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제2의 인생을 건강하게 그리고 편하게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 함께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씨! 아유, 예. 오래 기다리셨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에서 온 주부 박여희입니다. 오늘 어떤 찜질법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면역력을 키워주는 쾌변을 시원하게 하는 찜질입니다. 쾌변. 예, 쾌변. 모든 분들의 바람이죠. 예. 근데 요즘에 보면은요, 그 변비도 굉장히 많고 장 건강에 안 좋아서 주변에 정말 화장실 가는 걸 무서워할 정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라면 바로 화장실을 달려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꾸준히 노력하시면 해결됩니다. 그걸 통해서 본인의 건강도 되찾으셨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깨끗하신 분이신 거죠? 자, 면역력을 높여주는 쾌변 찜질법 과연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 건지 그 주인공이 지금 여기 있죠? 네. 예. 우리 멋있게 열어주실까요? 뭐예요? 뭐예요? 이공이다가 이공이다가 뭐예요? 이공이다가 조용히 된장이 된장을 가지고 한다고요? 네. 아니 된장은 주로 뭐 어디 목이 물리거나 뭐 쏘이고 머리 그러는데 쏘인데. 뭐 이렇게 발라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옛날에 그죠? 얘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일단은 쾌변하고 된장하고 색깔하고 모양새나 어울려. 색깔하고 모양새 비슷해요. 혹시 저 몸신님이 아, 예. 그 변비가 있어가지고 이거 시작한 거 아니세요? 한 5일 만에 한 번씩 가는 그런 변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사용하고부터는 뭐 매일 음식을 먹으면 거의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장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건강을 회복하셨잖아요. 2004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큰 병원을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서도 역시 암 같다고. 그러면 어느 부위? 오른쪽 간, 예, 간. 그래서 그 수술을 하러 가니까 세로가 4.5, 가로가 2.7. 아주 부위가 컸어요. 그래 커서 아유 이렇게 크면 틀림없이 임파선 전이가 됐을 거라고. 그래서 이 팔에는 15개, 가슴에는 18개를 임파선을 떼버린 거예요. 그때. 떼내버리니까 뭐 밥쌀도 못 먹고 정말 이 팔을 뜰 수도 없고 그러더라고. 이 팔은 없는 것이 살아라고. 근데 그때 그 수술을 하고는 항암을 4번 이렇게 맞았는데 그 항암을 맞고 나면 독소가 차잖아요. 그 독소를 제거를 하려니까 숙변도 제거해야 되고 이것도 찜질을 하는 게 좋다를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찜질을 하고 된장 찜질이랑 뭐 단식도 하고 그렇게 그 반복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된장으로
어쨌든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선 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된장찜질. 된장찜질을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콩은 대두라고 해서 대두는 이제 청열 해독 기능이 있죠. 그 청열 해독 기능이 있으면 이제 혈관 내에 어떤 염증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걸 제거해서 몸 안의 혈액 순환을 좋게 하면 이것이 또 면역력을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암을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장의 기능은 두 가지가 관장을 하는데 하나는 면역성을 관장하는 이제 장내 세균이 관장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장 기능 자체죠. 장의 움직임인데 이 이제 찜질을 하면서 그 기운이 찜질의 기운 즉 더운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의 운동을 좋아지게 해주면서 뭐 변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그냥 바로 겪어보죠. 한번 경험해보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변 건강에 좋다 보니까 빨리 해보죠. 그래요. 뭐 그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변주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보죠. 자, 박수 들어보시겠고요. 예. 그 앞에 준비된 건 워낙 간단합니다, 변주부. 그냥 된장이 있고요. 네. 이거 밀가루 아닙니까? 밀가루? 밀가루와 된장 이 두 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죠. 잠깐만요. 이거 제 몸에다 붙일 거죠? 네. 그럼 제가 직접 만들게요. 네, 설명만 해주세요. 이걸 다 부을까요? 예, 밀가루는 된장의 30%요. 이 염분이 많으니까 조금 염분을 줄이기 위해서. 네네. 예, 그리고 여기 또 있고? 물도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없애고. 네, 그럼 예, 여기 예. 넣으면 됩니까? 네, 넣어보세요. 네, 넣겠습니다. 그리고 7대3 정도네요. 네네. 네. 반죽하시고. 이러고 그대로 반죽을 하면 되나요? 밀가루 섞어서 반죽. 네. 된다. 네. 돼요. 그럼 돼지기 잘안 그럼 되죠, 뭐. 되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는데 누구든 할 수 있다. 그럼. 7대3. 네. 그죠? 자, 이렇게 밀가루하고 네. 그다음에 된장하고 같이 혼합을 했는데 이런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된장이 그러니까 7이고 밀가루가 네. 3.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붙이는 게 아니네요. 아니, 이렇게 넣어갖고. 넣어서 여기다가 네, 넣습니까? 예, 이 정도면 된 거죠? 예, 예. 자, 광목으로 주머니를 만드셨는데요. 제가 넣을게요. 이거 항상 주머니가 있어야 하기가 좋아요. 옛날에는 뭐 천을 대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편리하고 주머니를 많이 쥐어놓고 네.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이거를 밀 때 가지고 밀어요. 이걸로요? 네. 완전 밀가루 반죽하는 거 같네 진짜. 네, 칼국수 대신하게. 만들어 먹으면 딱 좋겠다. 예, 대신하게. 된장 칼국수. 된장 칼국수. 밀이 두께는 1cm로. 어. 너무 얇으면 또 배에 들어갈 게 없잖아요. 평평하게 만드십니다. 평평해야 잘 골고루 가죠.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맞는 거죠. 역시. 요건 제가 안 하길 잘했다. 확실히 잘하시네요. 예. 자, 그러면 누우실까요? 자, 하세요. 예, 배꼽을 막아야 돼요. 아. 배꼽을 여기 간이 들어가면 간지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배꼽 막는구나. 배꼽에다 약간 종이로. 도톰한 종이로 막아주고 그다음에 이걸 종이로? 붙이고 이렇게요? 예, 이걸 붙이고 예. 또 비닐 이게 비닐을 매야만 이게 또 열도 가둬지고 이 또 옷에 안 되죠. 너무 때리지 마세요. 아니 뭘 드릴까요? 그다음에 이 타월 타월. 역시 이게 이겨. 기본이 딱 필요하네요. 이 타월을 열이 해야 나야 또 돼. 온열기를 대면 안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화상 입을 수 있거든요. 아. 너무 뜨겁게 하면 화상을 입으니까. 아니면 드라이로 이렇게 말려주면 안 돼, 드라이로. 그건 안 되고요. 그러고 그다음에 온열기를 배꼽을 종이로, 여기 두꺼운 종이. 종이로 동그랗게 막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요게 안 뜨겁게 하기 위해서 요 수건을 타올이 딱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분 정도 있어요? 보통 저는 4시간이에요. 하면. 4시간이요? 된장찜질은 4시간이에요. 누워서요? 기본이. 예. 아이고. 아니면 이제 다라가 뭐 또 다녀서 화장실 가긴 하지만 하긴 그 다음에 이렇게 내놨다 다시 하기도 그렇게 하면 요 불편하죠. 허리를 잠깐만 들어서요. 예. 네. 되겠어요? 안 네, 돼. 됐어요. 예. 됐어요. 됐습니까? 이걸 또 이래갖고, 잡아주고. 이걸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이거 제일 주의할 점이 이 저 온열기가 살에 닿으면 뜨거우면 좀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타월을 덮어야 되고 보통 4시간 하는데 맨날 하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뭐 보통 그렇게 자주 꾸준히 한다면 그래 해도 효과를 보거든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 아니 근데 좀 이게 왜 차갑죠? 아니 차가운 된장이 차왔잖아요. 아. 근데 요 조금만 있으면 이 열이 온도가 좀 나기 때문에 아, 이제 올라옵니까? 따뜻해집니다. 예. 아, 그래요? 따뜻해지면 된장팩은요,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남은 건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된장 찜질은 이 독소를 빼내기 때문에 자꾸 하면 안 돼요. 한 번만 하고 버려요. 된장 찜질 이야기를 듣고 사실 의사 출신 기자로서 이 근거가 없는 민간요법이 아닐까 처음에 의심을 하고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런 된장 뭐가 나왔습니까? 실제로 된장 찜질이 쾌변에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찾았습니다. 대전대 바로 한의학과에서요. 네. 그 복부의 된장 찜질이 배변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찜질 전후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그 된장 찜질을 통해서 바로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그 배변 활동이 좋아졌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된장. 뭐 안전해 보입니다만 네. 혹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그 모든 찜질은 우리가 그 공복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식사를 하고 한 2시간 후에 하는 것이 몸의 대사 활동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에너지 손실이 심해지면서 자칫 어지럼증도 올 수가 있고 또 저혈당으로 인해서 혈당이 떨어지면 또 몸에 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집집마다 누구나 갖고 있는 된장을 이용해서 뭐 큰 돈 들이지 않고 이제 시간과 정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찜질 방법. 변우민 씨, 그래요. 아 편안하신 모양입니다. 네, 편안해요. 예, 아직은 예, 따뜻해졌어요. 받아주시고 천천히. 이 된장이 발라져 있고 그다음 여기 있는 부위 여기가요. 네. 뭐라 그럴까? 약간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 있죠. 예, 장이 이렇게 약간 연동을 하는 느낌 있죠. 그게 와요. 예. 그 된장 발라진 부위하고 다른 부위하고 조금 차이가 달라요. 있군요. 예, 그러니까 된장이 있는 부위만 약간 연동을 하는 느낌이 이렇게 와요. 먼저 된장과 밀가루의 비율을 7대 3으로 섞어 잘 반죽한 후 면 주머니에 된장 반죽을 담아 밀대로 1cm 정도 두께로 잘 밀어줍니다. 이렇게요? 된장팩을 배 위에 올렸다면 열이 나가지 않게 비닐, 수건, 찜질팩을 순서대로 올리고 찜질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사우나, 찜질방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몸에 열을 올리는 핫파스하고 내 몸에 열을 내리는 쿨파스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주부의 손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증은 물론 혈액순환, 고혈압, 암, 치매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연 파스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자체에서. 그러니까. 약간 온기가 쫙 올라오는데요. 목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이 아주 그냥 청량감이 느껴집니다. 청량감. 나를 또 놀래게.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사우나, 찜질방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천연 찜질 방법. 기대되는데요. 네. 어떤 방법입니까? 천연 재료를 이용한 그런 파스 찜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연 파스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위로 열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고혈압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중풍, 치매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냉증이 밑으로 몰려있는 복부 통증이라든지 월경통, 냉대와 같은 냉증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가 두 종류인데 내 몸에 열을 올리는 핫파스하고 내 몸에 열을 내리는 쿨파스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먼저 이 천연 파스, 천연 찜질 방법 중에 핫파스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몸에 열을 올려주는 핫파스입니다. 핫파스입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되게 대단한 생강을 준비하셨어요. 생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계피 뭐요? 아, 계피군요. 계피. 네, 네. 대표가 좀 크구나. 나무. 사실은 또 이 시즌에 계피차 네. 이렇게 끓여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계피와 생강으로. 네네. 그 계피 육계는 그 복부의 냉증을 다스려주는 우리 한약재로도 쓰이는 네. 그런 식품이자 약품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생강은 우리 몸의 진통, 소염 작용을 일으키는 역시 온열성의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피생강 파스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첫째는 아래 몸 반신, 하반신의 찬 기운을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열을 내려주어서 수성하강이 잘 되게 해서 열의 분포를 좋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주로 이럴 때 이제 뇌혈관 질환이든 심혈관 질환 또는 고혈압이 이제 예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통증이 이제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체온이 올라감으로써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그 속에 엔돌핀이 작용하기 때문에 통증을 없애주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또는 오십견이라든지 또 만성화된 허리 통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강의 경우에는 지금 신이 내린 선물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향신료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죠. 음식에 있는 잡냄새를 탁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식품에서 향신료도 사용한 것 이상으로 이 약재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효능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생강의 특수는 그 매운맛 성분이 진저롤 성분 그리고 슈가올이라는 그런 성분들인데요. 이 성분들의 경우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서 체온을 올리고 특히 냉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그런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연구팀에 의하면은 생강 추출액 속에 그 퇴행성 관절염 통증에 좋은 그런 성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계피 역시 그 항염, 항균 기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을 쭉 들어서는 엄 선생님께서 퇴행성 네네. 관절염을 앓고 계세요. 내가 저격이야. 선생님 저거 이제 싸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해열 사진을 봤을 때 네. 아픈 무릎 쪽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까맣게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딱 그 부위에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이제 방법 곧 알려드릴 거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그 결과가 궁금해서 네. 미리 좀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체험하기 전에 온도와 또 핫파스를 체험한 후에 네. 체열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네. 같이 먼저 보시죠. 네. 십 년 전에 아팠었거든요. 물이 엄청 아파서 물 그때 4번인가 뺐어요. 방치고요. 예, 앉았다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밤에 잠도 못 자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자, 적외선 체열 검사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네, 저쪽에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이제 무릎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어머니 거는 보면 여기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죠, 그죠? 와. 엉치 요쪽 위쪽으로 여기 이 부분이 체열이 다른 쪽보다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30.2도 정도 나오는데. 어휴, 아이고, 고관절 쪽이네. 체열이 다른 쪽보다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고관절이네. 왼쪽이 0.6도 정도 체열이 떨어져 있어요, 이쪽이. 그래서 요 부위에 부분 찜질 팩을 하는 거죠. 아까. 자, 바로 이제 여러분이 하시게 될 그 생강 계피 그냥 한상들을 저렇게 올리네? 앞에 올리고. 좀 후끈되면서 막 이렇게 느낌이 막 이 뭐가 그냥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일주일씩 쑤셨는데 지금 이 바르는 순간에는 지금 그게 욱신거리는 게 없네요. 아주 편해 보이시는데요. 자, 찜질 전입니다. 이야. 금방 칼을 체열이 많이 났습니다. 떨어졌네. 전에는 아주 없었어. 과연 고관절도
이렇게 혈액순환이 확 되고 있다는 어깨. 거죠. 제일 또 많이 우와. 아니. 나를 또 놀래게. 아니 이게 얼마나 했는데 이런 변화가 있는 찜질, 온열 찜질을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예. 바로 한 번 찍었는데, 딱 했는데 저렇게 예, 된 거예요. 이제 직후에 찍었기 때문에 이제 체열 변화가 조금 더 잘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걸 지금 한번 저희가 만들어서 해볼 텐데 네. 누가 좀 체험을 해보시겠어요? 아니, 나지요. 어차피 오늘 엄 선생님이 저거 싸갖고 같이 할게요. 아주 그냥 예. 나는 언제 나가야 되나 그러고 지금 내가 주인공이요. 아니, 선생님 무릎을 공개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이 안 아파진다는데 뭐는 공개를 못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엄 선생님께서 이제 몸신가지 중에 한 분으로 체험을 하시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저희가 기회를 드릴게요. 혹시 내 몸이 차다거나 몸에 아픈 부위가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예. 그럼 우리가 한번 뜨끈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재료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만들어 보죠. 박사님이 갑자기 CF처럼 보이네요. 뭘 만드는데. 여기는 재료가 좀 몇 가지 더 있네요. 예, 요것은 이제 생강을 이제 그, 강판에 예. 이제 갈은 거고요. 요것은 이제 계피 분말. 예. 요것은 율무가 들어갑니다. 율무 분말은 율무가 이제 신경통에도 도움이 되고 관절 통증도 없애고 여성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이자 약품이죠. 예. 먼저 이 생강을 강판에 이렇게 갈아주신 게 좋습니다. 네. 예, 제가 주부의 손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설거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잘하시네. 조심하셔야 돼요. 잘 조심하시죠. 이거 부부싸움하고 화났을 때 더 잘 됩니다. 막 갈아주셔야 됩니다. 막 갈아주세요. 갑자기 요리하니까 통산유수가 되시네, 말. 그러니까요. 안 좋았을 때 부부싸움 했을 때 화났을 때 상황을 생각하면서 막 갈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생각을 내고 있어요? 일단 생강 시중에 가루로 해서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효과가 없나요? 그보다는 강판에 갈게 되면 이 생강 자체가 그대로 다 녹아드는데 이런 분말을 낸다든지 믹서기에 갈게 되면 그걸 그 물을 넣어서 갈게 되잖아요. 그러면 희석이 되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 강판으로 갈 때 이 조직이 생강 조직이 깨어지면서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성분 이게 좋은 자체가. 방법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네. 예, 강판에 정성이지 뭐. 아이고, 네. 스트레스 해소가 되자. 내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남자가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게씩 갈아진 거죠. 네. 그래서 한 5스푼 정도. 네. 역시 요리사는 아니네요. 5스푼. 딴 데는 요리사는 5큰술이라 그래, 큰술. 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예. 5큰술로 하겠습니다. 네. 이 계피가 아무래도 주 재료니까 이렇게 반죽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계피도 요즘에 가루가 잘 나와 있어서 계피는 3큰술입니다. 네. 세 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로 반죽하면 안 됩니다. 반죽도 율무로. 율무. 예. 신경통에 좋은 율무. 율무 몇 큰술이요? 한 큰술? 율무 한 큰술 좋습니다. 한 큰술. 율무. 선생님, 율무 한 큰술이요? 선생님 좀 적고 계셔. 예. 물을 계량컵으로 70cc 정도. 그 따뜻한 물을 붓는 이유는 이제 온열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네. 반죽 상태는요, 여러분, 요 정도 되직하게 해서 부쳐도 흐르지 않을 정도까지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로 핫파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네. 뭐 어르신께서 예. 엄 선생님 그룹을 먼저 해결을 해드리도록 네. 하죠. 예, 나오시죠. 네. 그야말로 천연이네요. 그리고 스튜디오 안에 지금 계피와 생강 냄새가 아주 은은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핫파스를 위해서 엄 선생님이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으셨는데 자, 어떻게 하는 건지요? 예, 우선 오랫동안 관절염을 앓으셨어요. 예. 10년 정도 됐습니다. 한번 예. 만져보시고요. 일단은 여기 뼈 사이 간격이 왼쪽이
오른쪽보다는 많이 좀 좁아져 있는 게 보이고요. 여기가 많이 부어 있고 경직이 돼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퇴골이 부러져가지고 연골 상태도 괜찮으시고. 수술했어요. 예. 그다음부터 이게 나타났어요. 예. 자, 과연 이 왼쪽이 좀 온도 부어있기 상태가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저희가 해볼 텐데요.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거즈를 들고 계시네요. 따뜻한 걸로 좀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거즈 스며들기 쉽게 거즈를 이렇게 좀 대고요. 예. 얇게. 얇게 도포를 색깔이 뭐? 네. 아림장 색깔이네. 이제 마무리를 조금 이렇게 눌러주시면 예. 체온을 조금 눌러주시고. 조금 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부직포를 하나 더. 네. 거즈를. 그럼 이 종이가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 부직포를 쓰게 가지 수건이나 부직포를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속으로 스며들게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종이 쪽에는 가지 않고 무릎 내로. 매일매일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 예,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놓으면 됩니까? 아니면 네, 여기서 제가 여기에 가지 수분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얹으셔도 되고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벌써. 열이 나, 열? 예, 이 자체에서 벌써 열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이 상태에서 조민희 씨 한번 해보실래요? 손으로 만졌을 때 벌써 뜨뜻하게 느껴져서 신기하다. 이렇게 금방 올라오네요. 아까 차가웠었잖아요, 그 생강이라는 그 성분이. 이 자체에서. 이 자체에서.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온기가 쫙 올라오는데요. 예, 신열성 약재이기 때문에 우와. 둘 다 그런 현상. 그러니까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어깨에, 어깨 쪽에, 예, 무릎 허리가 안 아파는 좋으신 분들은 허리에. 네. 근데 여기에 저 지나가는 과객인데 저도 네. 한번 째봅시다. 아유 따뜻하네. 오, 신기하다. 아니, 선생님 지금 따뜻하다고 하셨는데 느낌은 어떠세요? 예. 미적지근해와요. 좋으세요? 아, 저것의 온도. 오늘 벽을 감아서 그렇죠. 이걸 캐면 더 좋겠네요. 네. 이러면 열감이 이제 전달되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매일 하셔도 되고 이틀에 한 번씩 하셔도 되고. 아주 편안하시고 무릎이 나도 우리 동네에서 나한테 물어보러 오는 사람 많겠네. 그러면 우리 방청객 가운데 아까 한번 모실게요. 나오시네요.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겨울이면요 손발이 너무 차고 막 너무 시려워요. 근데 그게 본인만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가족 중에 이제 손이 닿거나 그러면 또 반응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차갑다고 그래요. 살에 이렇게 닿으면은 차갑다고 그래요. 예. 손이 많이 차시네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차셨죠? 이게 아기 놓고 나서부터 그러던데요. 꽤 오래되셨네. 발은 더 온도가 훨씬 더 차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복부의 그 배꼽 밑에 3cm 부위가 이제 기해 단전혈이라고 알려져 있는 쪽이죠. 그래서 인체의 가장 중심부고 에너지가 나오는 근본 자리다 이렇게 이제 한의학에서 알려져 있는데 그 단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피 생강, 그 핫파스를 꾸준하게 매일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씩 한 6개월, 9개월 이렇게 해주시면 이 상하 이제 그 열의 교류가 되면서 이 찬 기운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열은 내려와서 이제 열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건강을 이제 유지할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손발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단전 쪽에 이제 하게 되는군요. 역시 거즈와 조금 재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복부를 조금 걷어 올려도 될까요? 네. 이 배꼽 주위에 따뜻한 찜질팩 그냥 온 찜질팩만 옮겨놔도 얼마나 편안해지는데. 이야, 이거 정말 집에서 하면 참 좋겠다. 냄새도 좋아서 좋아할 것 같아 해주면. 제가 이거는 한번 선생님 너무 피고 있어서 힘들죠. 벌써 제 손에도 따뜻한 게 지금 어떠세요? 온기가 느껴져요. 그렇죠. 이런 찜질 해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한 번도 안 이쪽에 했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그시 좀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스며들게. 부직포. 집에 온열팩이 없으면 어떤 거 대체할 수 있는 온열팩이 만한 거 있었으면 없을까요? 1.5리터 물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올려놔도 되고 아니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주셔도 돼요.
엄 선생님, 혹시 무릎 식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어떠세요? 안 식었는데 뜨뜻해요.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아주 행복해요. 근데 지금 찜질로 사용한 계피 생강이요. 몸에 이렇게 열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까도 말했지만 차로 해서 마시면 어떨까. 왜 예. 계피란 성분이 있고 혈당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잖아요. 예. 차로 마시면 어떨까요, 선생님? 차로 마시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생강이나 계피를요, 체온을 올리는 그 열성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따뜻한 성질이죠. 근데 이런 성질들이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면서 수족 냉증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들은요, 이 수족 냉증이 있는 분들이 소화기관, 특히 위가 예민하거나 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과하게 드시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오히려 위염이라든지 어떤 다른 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권하신 15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먼저 엄 선생님부터 어떤지 한번 확인을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워요. 뜨겁죠? 오, 아주 뜨거우세요. 와, 어머. 신나잖아. 김이, 어머, 진짜. 예. 확 이렇게 뜨끈한 기운이 올라오고. 김이 올라오죠. 와. 그래서? 김 걷어내고. 와. 어머. 어머, 빨간 거 봐. 빨간 거 봐. 얘를 이 부분이 따뜻하게 지금 그만큼 이제 온 찜질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단련이 됐다는 예. 얘기고.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아주 좋죠. 아주 편안해지셨어요? 이런 통증을 가시게 하는데 댁에서 하시기 방법은 어떠세요? 아이, 텔레비 보면서 슬슬 이거나 올려놓고 앉았으면 마냥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는 또 저쪽 어머님 수족 냉증이 어떻게 변화가 생겼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만져본 느낌으로는요, 앞서 이제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게 확실하신 게 좀 피부가 건조하고 약간 메마른 느낌이 있어요. 촉촉하지 않고. 지금은 확연하게 아까보다 온도가 올라갔어요. 네, 많이 올라갔어요. 손도 한번. 뜨뜻해졌어요. 진짜. 신기하다. 품 주변에 했는데 이렇게 15분 만에 체온이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해볼 생각 있으세요? 네, 해봐야 되겠어요. 네. 심혈관 질환, 뇌졸중, 치매에도 도움을 주는 핫파스 찜질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파스의 재료가 되는 계피 분말과 생강, 율무가루를 준비하는데요. 이때 생강은 믹서가 아닌 강판에 갈아주세요. 그리고 계피, 생강, 율무의 비율은 3대 5대 1로 섞은 다음 뜨거운 물 70cc를 넣어 반죽하면 핫파스 재료 끝! 거즈, 스며들기 쉽게. 해당 부위에 깨끗한 면보나 거즈를 넣고 계피 생강 반죽을 골고루 펴 바른 후 정도 있으면 조금씩 열이 올라가요. 다시 그 위에 거즈 한 장을 올리는데요. 이 상태로 따뜻함을 더해주기 위해 온열 찜질팩을 올려 15분에서 20분간 찜질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찜질을 하고 난 다음에 마셔주면은 체열도 올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온열 주스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찜질을 하지 않아도 찜질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내 몸의 온도를 올려주는 마시는 온열 주스. 마시면 마실수록 몸이 서서히 데워지는.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는 핫 찜질, 핫파스를 통해서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쿨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몸의 열을 낮추는 쿨파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사실 가을 무 제철 아닙니까? 근데 이 무로
열을 내리는 이제 쿨파스를 만든다. 쿨파스를. 아, 무가 동의보감을 보면 그 자체로는 네. 따뜻한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판에 갈아서 무즙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온중양한, 그러니까 따뜻한 가운데 서늘한 성질로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속담에 보면 무 간 것만 있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이 무는 밭에서 나는 산삼이라고 비유가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주로 이것은 열성 관절염, 그러니까 류마티즘성 관절염이라든지 또는 염좌, 삐었을 때 그때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부상을 입었을 때 삔다든지 네. 다쳤을 때 48시간 이내에는 무조건 냉찜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무접찜질은 48시간 이후가 지났는데도 시큰시큰거리고 아프다든지 할 때 그때는 약간 온한 성격이 있으면서 서늘한 그런 파스가 좋기 때문에 그때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쉴 동안에 어떻게 차가운 성질, 따뜻한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을까? 그것도 아까 막 강판이 갈기 때문에. 자, 이제 무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시작을 할 텐데 아무래도 이 쿨파스가 필요하신 분은 예. 제가 이 팔목이 고장이 잘 나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요즘 시골로 이사를 가가지고 네네네. 풀 뽑아야지요. 청소해야죠. 할 예. 일이 너무 많아. 오른손을 많이 써요. 저 제가.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저 농사를 지으신다는데 무슨 농사를 지으세요? 고추를 한 100개 심고요. 이제 또 저 김장거리 배추 지금 심고 있어요. 혹시 무는 안 심으세요? 무도 심어요. 무도 심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예요. 예. 근데 저는 무를 졸여서 먹고 생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예,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역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어머님. 자, 예. 뭐 재료 다시 한번. 예. 예. 오, 여기에도 율무가 예, 율무가 들어간 이유는 네. 우리 스님처럼 이제 약간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서 양쪽이 대칭으로 이렇게 네. 붙고 네. 할 때 그리고 요 양쪽이 아니 지금 한 몇 달 전부터 이게 이래요. 구부러진 정도가 좀 다르신데 쫙 펴시면 좀 펴시긴 하는데 네. 부어요. 무갈기의 달인으로 한번 불러주시면 예. 요리만 할머니 청산유수야 말이야. 요리만 하면 청산유수야. 이 순간이 가장 신납니다. 요새 이게 부부싸움을 많이 아니, 그냥 변주부 이래로 또 이런 분을 하는데요. 변주부가 나가서 해야 돼.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을 이렇게 강판에 갈 때 예. 그때 필요한 성분들이 더 나온다는 예. 말씀이시죠? 어떤 성분? 그 유황화합물이라고 있죠. 유황화합물, 그러니까 무의 매운 성분. 그것이 이제 물을 갈 때 많이 나오고 그것이 염증을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걸 믹스에 갈게 되면 물을 부어서 하니까 그 성분이 많이 희석이 되니까 직접 강판에 이렇게 갈아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리 이제 네. 이 물이 많이 많이 나와요. 예, 무즙이 많이 나오죠. 네. 제가 물이야. 무즙이 액체 성분이다 보니까 이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한 3스푼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많이 없을 거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자, 그리고 율무가루. 예, 율무는 한 스푼, 한 큰술 정도 들어가요. 그래. 예. 아, 이렇게요? 네. 아주 간단하네요. 네. 끝이에요? 너무 복잡하면은 좀 사용하기가 힘든데. 맞아요. 그 혈압이 높은 분들한테 네. 좋다고 하던데. 혈압을 이제 높은 분들은 네. 이 무즙 파스를 해서 이 목 뒤쪽에다가 올려주시면 목 뒤에다가? 예, 서늘하게 바로 그 서늘한 느낌이 오면서 이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스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그럼요. 천연 파스, 천연 쿨 파스로 이렇게 네. 무즙과 율무가루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얇게 발라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이 팔목이요. 예. 그래서 예. 예, 이렇게 이제 아픈 부위를 본인이 이제 도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잘 스며들 수 있게. 어때요? 바로 서늘해요? 시원하고 좋죠. 그래요? 혈압 있는 분은 진짜 최고로 좋겠어. 여기다 하면 돼요. 네. 아우 시원해. 이렇게 바른 후에 네, 이 팩을 하는데요. 네. 이때는 이제 냉온이 없는 팩만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냉장고에도 넣지 마시고 그냥 상온에다 네. 두었다가 그리고 전자레인지에도 넣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고정시켜줘서 네. 무즙과 율무의 그 효능이 이제 피부로 빨리 스며들도록.
박사님 지금 남았으면요. 네. 저 목뒤에도 한번 좀 붙여주세요. 네. 아니, 그러세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다시는 고개를 못 들게 해주세요. 오. 어떠세요? 아, 시원해. 시원함의 끝에 도전하세요. 아, 시원한데 바로 그냥 목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이 아주 그냥 청량감이 느껴집니다. 청량감. 붓고 열이 나는 염증성 통증은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잡아주는 쿨파스 찜질법. 우선 무즙과 율무가루를 준비하는데요. 무즙 역시 믹서가 아닌 강판에 갈아줘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유황 화합물이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잘 갈린 무즙과 율무가루를 3대1의 비율로 섞어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부착하면 되는데요. 쿨파스를 부착할 땐 통증 부위에 역시 반죽이 잘 스며들 수 있는 면보나 거즈를 먼저 올리고 이거는 이제 고정시켜줘서 반죽이 잘 스며들 수 있게 무게감 있는 찜질팩을 올려주는데요. 아, 시원해. 무즙이 마를 때까지 15분 정도 찜질을 해준다면 통증 걱정 끝.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카드. 예, 온열 주스가 지금 남아있네요. 우리가 찜질을 하고 난 다음에 마셔주면은 체열도 올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온열 주스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까? 네네. 네. 보여주실까요? 네, 이것이 바로 온열. 온열 색깔은 좋은데요? 주스. 네. 보기만 해도 아주 구수하고 맛있어 예. 보이는데 예. 재료 예. 공개하겠습니다. 예, 재료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네. 예. 일단 용량이 이제 3리터의 물을 네. 우선 가득 넣어. 가득 넣고 그리고 생강, 계피와 강황, 대추 이렇게 이제 각각 10g씩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1시간 정도 불려놔야 됩니다. 아, 먼저 불립니까? 불 안 켜고? 예, 약효가 우러나거든요. 끓이는 게 아니라. 예. 이것이 끓기 시작하면 이제 이걸 중불로 낮추어서 네. 2시간 정도. 2시간을 끓여. 예. 끓이면 이제 반으로 줄어들죠. 3리터에서 1.5리터로 끓인 걸 1시간 정도 식혀놓고 그 이후에 이제 면 보자기에 대고 걸러내면 그게 이제 온열 약차가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네. 저희가 미리 해서 이렇게 체에 걸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 해도 약이 되는 거죠. 이 재료들을 먼저 넣고 약차 달인물을 넣어서 이제 밑에 갈아주면 됩니다. 호두는 120g 정도, 자선 50g, 아몬드는 70g, 그리고 사과는 반쪽, 그리고 당근은 작은 거 하나, 유자청은 150g. 네. 자, 여기에. 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육수를 부어주는. 아침에 이거 한 잔이면 뭐. 예, 든든하겠는데요. 보기만 해도 그래요. 자, 고운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요. 네. 임 교수님, 이 재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어떻습니까? 어우러짐이 좋은가요? 네, 지금 이 약차만 가지고도 벌써 이 몸이 따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채소와 과일도 들어가고요. 또 특히 이 견과류가 들어간 것이 굉장히 몸을 따뜻하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견과류에 들어있는 게 우리는 지방이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은 지방보다 단백질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얘네들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열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따뜻해질 수 있고요. 이런 온열 주스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선한 날씨에 맞춤을 해서 저희가 찜질의 재발견이라는 건강 주제를 가지고 나는 몸신이다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찜질하면 빠지지 않는 두 분이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번 씨? 저는 아주 진짜 땀 뺀 것처럼 기분이 아주 상쾌하네요. 그 이상으로 좋은 걸 많이 얻어갑니다. 기분 좋습니다. 김민정 씨도 오늘 뭐 잘못했던 거 많이 네, 오늘 많이 배웠고요. 역시 몸신입니다.
찜질방에서 함께한 네. 나는 몸신이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막강 몸신을 모시고 또 막강 건강 정보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일년 속 곳곳을 떠다니는 일종의 쓰레기라고.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는 심장병을 유발시키고요.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리면 당뇨병도 유발시킵니다.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러면 암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조금 넣으면요, 색이 너무 곱습니다. 그걸 진짜 안 먹는 건데. 갈아서 먹으니까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진물이당당 터는 기분인데 이게. 염증 수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많이 나빠요. 엄청 세요. 영이 나왔습니다. 진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영이 나오는 경우를 극히 굉장히 적은 거예요. 거의 한 1% 미만 정도. 그렇지, 뭘 봐. 이거는 뭐 충격이에요, 충격. 진짜.